예, 안녕하십니까. 예, 구두발표 자장을 맡은 인간식물학회 회장 김광재입니다. 오늘 구두발표는 발표는 5분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발표자는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화해과의 김용현, 강유님, 최윤정, 서경혜, 서정남 박사이고요. 발표는 김용현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여름철 가로하단 임파티엔스 및 콜레우스의 적정 식재 간격 규명이 되겠습니다. 예, 김용현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해과 전문연구원 김용현입니다. 저는 오늘 여름철 가로하단 임파티엔스 및 콜레우스의 적정 식재 간격 규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기존에 우리가 심고 있는 여름철 가로하단은 단일 화종, 즉 하나의 동일한 화종 똑같은 꽃을 작은 크기의 소형묘를 밀집 식재하여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름철에 초와 가로하단으로 이용하는 이 화열류들은 열대 원산의 화열류로 매우 무한 생장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후와 같은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는 이 열대 원산의 화열류가 매우 적정한 기후에서 왕성한 생육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열대성 식물을 우리가 기존 그림과 같이 매우 밀집 식재할 경우에는 생육 경쟁을 심하게 하게 되어서 이 후반기에 갈수록 매우 웃자람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웃자람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즌 특성상 폭우나 장마 그리고 태풍이 몰아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기상재해에서 웃자람 현상이 많이 일어난 화해류들이 잘 쓰러지거나 또는 꺾이게 되어서 가로하단의 경관을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즌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과도한 생장으로 인해서 매우 많은 수분 요구도를 요구하는데, 한여름의 경우에 충분한 관수를 하여도 매우 일찍 시듬 현상이 발생하여서 오후쯤에는 매우 관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여름철 가로하단에 열대산 초하류를 심을 경우 이때 열대산 초하류의 무한 생장과 왕성한 생육 속도를 어느 정도 이제 맞춰줄 수 있는 적절한 가로하단 내 식재 간격을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공식 재료로는 임파티엔스와 콜레우스를 이용하였으며, 최초 128구의 트레이 플러그묘에 이제 파종을 하여 기른 것을 10cm 간이 비니분에 이식하여 온실에서 4주 정도 생육 후에 여름철 가로하단을 조성하는 5월 말쯤 다음 110cm 지름의 화분에 큰 컨테이너 화단에 다음과 같이 30cm 간격, 22.5cm 간격, 15cm 간격으로 식재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4주에서 8주 정도 재배를 실시하고 이후 초장과 초폭, 생체중, 줄기 굵기 그리고 분지수와 절간장, 줄기 경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한 데이터는 SPSS 25 버전으로 기술 통계와 아노바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그림으로 보는 게 또 확연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차별 이제 생육 변화 사진을 보면, 임파티엔스의 경우 처음 30cm를 심어 30cm 간격, 식물과 식물 사이 간격을 30cm 정도로 했을 때는 초반에는 매우 좀 듬성듬성하여서
빈 공간이 많이 보여서 이게 좀 이 가로 초하에서 이렇게 담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략 3주만 지나도 이 컨테이너를 거의 가득 채우는 수준으로 빠르게 생육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주 후에 이제 생육 조사를 위해서 수확하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0cm 간격을 두고 키운 임파티엔스의 경우에는 매우 키가 땅땅하고 이제 건전하게 강건하게, 그리고 임파티엔스 자체의 그 볼륨을 몽실몽실한 그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생육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식재 간격을 좁게 하면 할수록 자체에서 이제 생육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절간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매우 좀 비실비실한 느낌, 약한 느낌으로 자라는 것을 사진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보았을 때도 차수가 진행됨에 따라서 식재 간격이 좁을 경우에는 점점 초당이 빨리 자라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데이터를 보시면 이에 따라서 초당과 경경, 절간장 사이에는 이 그룹 간, 이 처리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이 경경의 경우에서도 모든 경우에서 이제 30cm 간격을 두고 식재한 이 처리구에서 가장 좀 마디 사이가 짧고 초당은 작으며 매우 경경도 두꺼워서 매우 탄탄한 강건한 생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콜레우스입니다. 콜레우스의 경우 이제 심었을 때 그림과 같이 앞선 이제 임파티엔스와 비슷하게 이 30cm 간격으로 심었을 때 매우 빨리 생육을 채워서 이 공간을 컨테이너를 가득 채우지만 적정한 식재 간격을 두었을 때 확실히 강건한 생육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30cm 간격을 했을 때 이 분지수 밑에서 올라오는 이 분지수가 다른 식재 처리에 비해서 대략 한 가닥 정도씩은 더 많이 나와서 풍부한 볼륨을 형성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경도도 전체 크기에서 상부, 중부, 하부 정도로 나누어서 경도 측정을 하였을 때 22.5cm나 15cm 간격 처리구보다 30cm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식재한 콜레우스가 좀 더 튼튼하게, 줄기의 경도가 튼튼해서 다른 이제 하절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뭐 폭우나 장마, 그리고 태풍과 같은 바람에 꺾이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경도가 좀 더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디장, 절간장에서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디까지는 크게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마디로 올라갈수록 점점 마디가 올라갈수록 이 식재 간격이 좁을수록 매우 절간장이 길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 경도도 함께 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는 이제 임파티엔스나 콜레우스와 같은 여름철 초하류의 경우 식재 간격이 좁을수록 이 초당과 절간장이 매우 길어지고 줄기가 가늘어지며 경도가 약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여름철 가로 하단을 식재할 때는 이 식물의 강건한 생육을 위해 충분한 식재 간격을 확보해 줘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재원으로는 이제 앞으로 여름철 가로 하단을 구성할 때 식물의 왕성한 생육을 잘 이해하고 이에 따라 빨리 이 컨테이너 공간,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서 좀 더 충분한 간격을 두어서 식물을 심을 경우에 매우 식물 자체의 강건한 생육과 식물 본연의 형태를 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재현하며, 이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여름철 초하류 가로 하단을 조성할 때는 이와 같은 충분한 그 간격을 두고 식재해야 할 것을 이제 재현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를 해주신 제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좀 받겠습니다.
예, 윤수경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대구가톨릭대학교 윤수경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의 기후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런 이제 열대성 초하류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은 굉장히 좋은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인데요. 저기 제목에서 보면은 저희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헷갈려 하시던데 연구해서 어떤 사실을 밝혀내게 되면 저희들이 규명이라기보다는 구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규명이 아니라 구명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용어 선택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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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교수님. 좋은 연구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30cm가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간격으로? 지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좀 식물별 다르지만 대략 22cm에서 30cm 간격 정도는 두는 것이 충분한 생육을 위해서 네. 식물 최대 크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해 주어야 좋을 것으로 그럼 판단됩니다. 만약에 30cm보다 더 넓게 심는 거는 테스트를 안 해보셨나요? 네, 지금 일단 제가 확보한 식물의 최대 클 수 있는 크기를 고려해서 그 크기가 겹치는 정도가 30cm여서 그 이번 실험에서는 30cm로 이제 최대 설정을 하였고 그거의 절반인 15cm와 이 사이 간격인 22.5cm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게 또 다른 것도 테스트해 볼 예정이신가요? 네, 내년 차에는 좀 더 이제 다양한 식물들이라든지 또 식물과 식물을 좀 섞어서 지금은 단일 화종으로 했지만 좀 아까 제일 마지막 화면에 보여드렸던 것이 저희가 지금 화훼과 경관화훼 연구로 이제 열대풍 가루 하단을 이제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을 할 예정인데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콜레우스도 한 종류가 아니라 다양한 색상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들이 함께 심어졌을 때 어떻게 더욱더 적정한 간격을 유지했을 때 강건한 생육을 할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내년 차 연구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화훼과에서 이런 연구를 해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잠깐 하나 좀 질문을 던지면은 우리가 이제 생산을 위한 게 아니고 관상 가치 차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단용 작물로 이렇게 간격을 줘 가지고 아까 생육만 조사를 했는데 그 관점이 아니라 지금 관상적인 관점에서도 봐줘야 되고 오혼식을 했을 때도 큰 식물이 있느냐 옆에 작은 식물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틀릴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열대풍이라 그랬는데 여름철 온도나 지금 습도에 의해서도 많이 영향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다시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육 관점만 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주신 조언에 따라서 내년 연구 설계에 반영해서 좀 더 좋은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희 연구관님. 예. 예, 도시농업과 김정입니다. 예, 좋은 연구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거 과제를 이제 연구를 한 그 목적을 조금 묻고 싶은데요. 지금 단순히 지금 저희가 정원에 활용되고 있는 그런 뭐 초하류나 그런 정원용 식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열대 식물을 활용한다는 면이 뭐 이런 다양화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은 겨울철에 이제 우리가 지구 온난화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열대풍 초하류만 해도 사계절을 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연구를 하시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 차라리 그러면은 열대 식물 중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식물들이 좀 더 오래 견디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일단 이 연구를 하게 된 내용은 이제 저희와 유사한 존 구역으로 이제 식물 내한성 존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의 뭐 선진 뭐 이제 다양한 샌프란시스코나 다양한 이제 도시에서는 여름철에 확실히 지금과 비슷한 유사한 열대풍 느낌이 나는 그런 이제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경관 복지의 차원에서 그 여름철 좀 시원하게 나고 느낌적으로 열대 왔다라는 느낌, 이국적인 느낌, 그런 사람들의 그 이제 경관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더 다양한 식물을 보여줌으로써 이 열대풍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뭐 겨울철에도 점점 지구온난화로 따뜻해지고 있음에 따라서 이런 걸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었고 그 얘기해 주신 부분을 좀 더 참고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연구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 좀 더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이제 연구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가로 하단에 대한 식재 간격에 대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연구하시고 또 발표해 주신 김용은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